자, 시작합시다. 앞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복습할 시간은 없고 오늘 나올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만 복습을 합시다. 또 적성 논쟁 저번에 얘기했지. 동맹순이 있는데 공자가 제일 처음 나왔어요. 잘 안 나오죠. 공자가 제일 처음 나오고 이 공자의 적통을 누가 서로 주장했다고? 맹자랑 순자가 서로 자기가 공자가 정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자가 적통을 인정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왔던 성리학과 양명학이 서로 자기가 맹자 후계자라고 자처했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이 공자, 맹자, 성리학 순으로 이어져요. 왜 성리학이 여기도 정통이냐면 성리학을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이황이랑 이위가 주자 성리학이에요. 주자가 만들었습니다. 성리학은 주자가 정통이고 내가 주자를 계승했다고 서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통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안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한다 그러면 욜로 가는 게 정통이야. 근데 공자는 일단 처음에 본성 논의를 안 했어. 인간은 착하다, 인간은 악하다 얘기를 안 했어. 연우야, 성악설을 누가 주장했어요? 우리 고대 중국 사상 배웠잖아. 우리는 성악설. 순진한 척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죠. 착한 선서설은 누구야? 맹자가 선성설이었잖아. 내가 애들이 착한 애들이었지. 그리고 고자가 여기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고자가 성무선악설이랬죠. 성이 없다. 본성은 착한가 나쁨이 없다. 고자잖아. 고자는 성이 없죠. 그래서 성무선악설이에요. 여기도 맹자가 지금 정통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래서 공자는 요 얘기만 했어요. 공자는 사람이 하늘의 깊음과 땅의 형상을 본받았다 그랬어. 근데 하늘은 어떤 하늘이야? 유교의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해교야. 유교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지? 하늘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야.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기쁨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유교의 사랑은 뭐라 그러지? 공자가 말했던 인이 유교의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정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늘로부터 하늘이 도덕적인 존재라며. 그래서 옳다 그르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걸 나중에 도교에서 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이 어떻고 얘가 어떻고 사람이 구별을 하는 거지. 그 구별하지 말라고. 그럼 도교에서는 어떤 존재야겠냐 하늘이. 도교의 하늘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야. 도교는 그냥 자연 현상 같은 겁니다. 사람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고 할 거예요. 나중에 나올 거야. 어쨌든 유교의 이 하늘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교의 사랑도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 공자가 이 얘기했잖아. 공자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다고. 공자님, 모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랬어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을 모든 사람부터 다 미움을 받아.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자가 대답했어요. 어떤 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나쁜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 좋아함을 받는 게 착한 사람들한테는 좋아함을 받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요 인이 어떤 건지 알겠니? 이거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아가페랑 개념이 달라. 여기는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가 들어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해가지? 그래서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공자의 논의를, 인간 본성 논의를 얘는 아직 인간 본성이 착하다 어떻다까지 얘기는 안 했어. 그거를 맹자가 나는 성선설이고 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공자의 이런 하늘관을 계승했어 라고 하면서 공자가 선선설로 된 거야. 공자까지 그런 논의는 없었어. 그러면서 이 논의를 좀 구체화시켜야지. 그러면서 원래 인의 예지를 그냥 기본 덕목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네 개로 세팅한 게 맹자예요. 공자도 그냥 뭐 인을 중시하긴 했는데 인의 예지 다 중시했지. 근데 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맹자는 뭐에 집중한다고? 의에 집중한다고. 순자는 뭐에 집중한다고? 예에 집중한다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리학이 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요. 이해가니? 개념이 너무 많니? 갑자기? 첫 시간에 배웠던 거죠.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지야. 영상을 안 보니까 조회수가 0이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
그래서 이 인의 예지가 하늘로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가 얘기했어요. 이전까지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 부여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그게 뭐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맹자가 그걸 얘기를 한 거지. 인간의 본성은 뭐야? 사덕이야. 이걸 사덕이라고 합니다. 사덕이 뭔데? 인, 의, 예, 지가 사덕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한 거야. 근데 맹자 요 시기에 맹자가 막 각 국가를 이게 춘추 전국시대예요. 되게 혼란한 시기야.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왕들하고 면담을 했단 말이야. 대담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왕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인의 예지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왕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세상이 혼란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지. 뭘 보면 이걸 알 수 있냐면 4개의 단서가 있어요. 그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요 단자가 단서 단자 끝 단자 실마리 단자인데 실마리가 어떤 게 실마리라서 얘기해요. 실마리 단어 뜻이 뭐예요? 수업을 안 들었었니 우리? 같이 수업을 했지 않냐 연우야? 실마리 국어사전을 보면은 실마리 단어 뜻이 이래. 뭉쳐진 실타래의 제일 끄트머리를 실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뭉쳐진 실타래 안에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지. 안 보이게 뭐가 사덕이 숨어 있는 거야. 사덕이 뭐라고 희지야? 사덕이 뭐라고? 인의 예지야. 그렇지. 인의 예지야. 인의 예지가 지금 안 보이지. 왜냐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야. 춘추 전국 혼란기예요. 전쟁 많이 하는 시기야.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근데 인간은 타고난 마음이 있어. 이거를 불인지심이라고 합니다. 불인지심. 이거 인자하다 할 때 인자야. 참을 수 없는 마음이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우물을 향해 기어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어린아이가 우물을 향해 기어가고 있다고 가만히 냅두면 빠져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싶니? 잡아야죠. 잡아야지. 참을 수 있어 그거? 그냥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잡게 된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야. 그거를 측은지심, 그거를 측수사시라고 해요. 줄임말이야. 측수사시인데, 자 남을 보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측은지심. 그리고 수호지심, 악한 것을 보면 미워하고 잘못한 것을 알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야. 이런 측은지심을 보면은 우리가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단서다. 그리고 수호지심,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사는 사양지심, 그 지하철 요새도 그 학교에서 뭐 그런 거 가르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서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그런 걸 가르쳤어요.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그게 당연한 예의라고.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모르겠는데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죠.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야. 이걸 보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십이지심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누가 얘기를 했다고 이거를? 준서야 누가 얘기를 했다고? 맹자가 한 얘기예요. 맹자가 여기까지 다 괜찮죠? 안 어렵지 여기까지? 저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측수사시 외울 때 이게 뭐라고? 창문이 뭐라고? 샤시라고 그랬죠. 샤시. 창문이랑 창틀을 합쳐서 창호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샤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특수한 샤시를 통해서 보면은 마음이잖아. 마음. 이게 정이에요. 정. 감정인데 이 감정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안에 우리가 인의 예지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특수사시를 통해서 보면은 사덕을 알 수 있구나. 그래서 특수사시로 외우세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야. 맹자 때 배웠습니다. 맹자 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리학 얘기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지. 자, 순자랑 양명학은 영상 보고 공부하세요. 그까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합니다. 오늘 할 내용에 들어가는 것만 봅시다. 자, 근데 성리학은 뭘 했어? 세상을 뭐랑 뭐로 본댔어? 해규야, 저번에 성리학은 크게 세상이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원래 이전까지 유교의 약점일 수도 있는데 유교는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안 했어. 철학적인 논의를 안 했어. 왜냐면은 실천윤리잖아. 이 혼란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윤리이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 삶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귀신이 죽은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데 살아있는 것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것을 알겠느냐라고 공자가 말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종교야. 유교 자체가. 이해가지? 현실윤리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교에서는 세상 만물을 뭘로 설명하면 도라는 단어로 설명해.
불교는 세상 만물을 뭘로 설명하면 연기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근데 유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불교랑 도교에서 논리로 조금 종교라거나 세계관에서 조금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 요소를 도입해서 만든 게 이기야. 이거 주역에서 막 태극, 음양, 오행 이런 개념을 좀 받아들인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이 사덕과 사단도 이 이와 기로 구분을 할 거야. 일단 처음에 이 사덕과 사단이 다 마음이잖아. 다 마음이죠. 사덕도 사단도 마음이야. 그래서 이걸 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구분을 자세히 안 했어. 가면서 점점 논의가 상세해지는 거예요. 세밀해지고 뭐가 계속 더 붙을 거야. 이황 이는 더 심해요. 오늘이 제일 어려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황 이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맹자가 말했던 인의 예지와 이 축수 사실을 심이라는 개념에 붙여. 그리고 이거를 성과 정으로 나눕니다. 자, 인의 예지는 본성이에요. 본성. 이 심을 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발심이라고 하거든.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이야. 미성년자 할 때 그 미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정은 기발심이라는 용어를 쓰거든. 이미 발현된 마음이라는 거지. 기발심. 이거 기성세대 할 때 그 기자입니다. 이미 발현된 마음. 이게 정이야. 그래서 심 안에 성과 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심통성정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야? 성리학이야. 벌써 어렵니? 이 내용이 괜찮니? 이제야 괜찮아? 좋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괜찮니? 이거구나. 너 윤지 괜찮니? 네. 그렇지. 아직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정인데 인의 예지랑 측수 사실은 다 선한 거잖아. 그리고 인간이 본성은 선하고 맹자가 얘기잖아. 인간의 본성은 선한 거라고.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측수 사실도 선한 거잖아. 이제 이 길을 너네 이기론을 수업을 안 들었구나. 이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세상은 성리학에서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이거는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와 기. 이는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할 때 이 리자가 이 원리 할 때 리자야. 그리고 기는 기질인데 이게 재료나 뭐 현상 같은 걸 말해요. 현상. 자, 이거 의자죠. 근데 의자를 의자답게 만드는 게 뭐야? 의자의 본성은 뭘까? 사람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지. 그게 의자야. 아까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건 뭐랬어? 맹자가. 인의 예지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괜찮니? 근데 이게 이라고. 의자를 의자답게 만들어주는 본성, 곧 이치, 원리. 그래서 의자의 이는 의자라는 개념 그 자체예요.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엇이 의자의 이야. 이해가니? 의자의 기는 뭐니? 이거는 뭐니? 플라스틱이니? 이건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철이죠. 철과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이게 책상의 기고 이건 의자의 기야. 이해가지? 이게 둘이가 합쳐져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항상. 그리고 요 이는 원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무형, 무위하고 얘는 형태가 있고 유형, 유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괜찮죠? 그리고 요 이는 모든 것과 다 통해요. 이거를 이일분수라고 그래. 이는 하나인데 나눌 분자에다가 특수하다 숫자를 씁니다. 하나로 존재하지만 나누어져 가지고 세상 만물에 들어간다고. 기는 특수한 거고. 이해가니? 그래서 이동기이 이는 같으나 기는 다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괜찮죠? 그리고 얘는 순선 무학하고 저번에 한 겁니다. 회교야 다 알겠지? 연우야 이거 다 한 거잖아. 얘는 순선 무학하고 착하기만 해. 좋기만 한 거예요. 아까 인간의 본성이지. 인의 예지는 인간의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선 무학한 거예요. 악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어요. 하지만 기는 인간의 형체 이건 굳이 따지자면 요거는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이고 영혼이고 이건 육체란 말이야. 근데 이 영혼은 순선 무학한데 인간의 욕구는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다. 가선가. 자, 인간을 아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이는 예지지. 그거는 오로지 선하기만 해. 괜찮죠? 근데 내가 사람이잖아. 네가 어쨌든 생명을 가진 그 뭐가 짐승이잖아. 동물이잖아. 동물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당연히 본능에 따라 목이 마른 거야. 근데 내가 내 걸 먹는 거는 악해 선해? 악해요. 선해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 내가 내 걸 먹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잖아.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해육을 뺏어 먹어. 이거는 선해 악해? 악해요. 악해. 그래서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기야. 이해가지? 그리고 이거를 주자는 뭐라고 주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하늘에 있는 달, 천상의 달이야. 그리고 호수에 미친 달. 자, 달은 하나밖에 없지. 모든 근원이에요. 달은 모든 호수 속이나 물 속이나 강 위에 떠 있는 달들의 근원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이야. 그건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이 달이 모두 다 통해서 물 위에 다 떠오르는 거야. 그건 현상이지. 이해가니? 이건 주자가 든 얘고 주자. 여기 대해서 이황은 어떤 얘기? 이 이는 뭔 얘기를 들었냐면은 요거는 물이고 이것은 그릇이야. 자, 지금은 요 안에 커피도 물이잖아. 커피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커피 병 모양을 띠고 있지, 물이. 근데 이 물이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저 통 모양으로 물이 변할 거잖아. 그렇지? 이 물은 어디서나 다 똑같아. 물 자체는 형태가 없지. 무형무이하단 말이야. 근데 그릇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재료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의자도 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나무 의자도 될 수도 있고 책상도 플라스틱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나무 책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기가 다른 것 때문에. 이해가지?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전까지 쭉 배운 맹자까지의 논리에 이거를 추가할 거야. 요거를 도입해서 곱하기 2 하면 돼요. 아까 두 개 나왔잖아. 사덕과 사단이 나왔잖아. 그거를 2기 넣어서 곱하기 하면 돼. 그럼 4개가 나오겠지. 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 맹자가 말했던 사덕과 사단을 얘는 성이고 얘는 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요 성, 정 이런 얘기는 누구 말한 거다? 성리학에서 말한 거야. 맹자까지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이걸 합쳐서 뭐? 심이라고 불러줘요. 괜찮지? 네. 괜찮나 보네. 근데 성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덕이든 사단이든 순선한 걸로 봤어요. 인간은 본성이잖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라며. 인의의지라며. 그렇지. 그래서 얘는 사덕은 그 자체고 사단은 이의 발현이야. 이해가니? 이가 겉으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얘는 미발심이고 얘는 기발심이란 거지. 발현돼서. 요거는 외부 사물을 만나면 여기서 이렇게 변해요. 인의 예지가 외부 사물을 만났어. 그러면 측수사지가 되는 거라고. 내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쌍해 보이잖아.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여기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애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드는 거지. 이해가지? 외부 사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든다고. 근데 이거 둘 다 이나 이의 발현 이거는 순선한 거라고 했지. 왜냐면 맹자가 이전에 성현이 있는 맹자가 한 얘기를 깔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이야. 이쪽과 관련된 거야. 그리고 이거를 도심 인심을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와 기로 나눴잖아. 세상을. 누가? 성리학자들은 전부 세상을 이와 기로 나눌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와 대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랬지? 성이랬지. 그래서 이거를 본연지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기질지성이라고 개념을 새로 만들어냈어. 여기서 말하는 성은 여기서 말하는 기질지성도 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가 이거야. 본연지성이 곧 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리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성은 즉 리다. 본연지성이 곧 리다라는 게 성리학이야.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건 세상이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래서 기에도 뭔가를 넣어야 되니까 본연지성을 싸고 있는 기가
기질지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게 본연지성이고 플러스 기야. 이해가니? 얘는 본연지성이나 사덕이나 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기질지성은 왜냐면 성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이거를 빠뜨릴 수 이를 빠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기질이 싸고 있는 본연지성을 기질지성이라 그래요. 이해가니? 그래서 사람이 왜 다를 수 있냐면 악할 수 있냐면 뭐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러냐면 이게 달라서 그래. 이게 안에 내용물은 똑같거든요. 그냥 커피거든. 근데 커피 병이 다른 거지. 그래서 투명한 병이면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황이 논리랑 이가 이런 얘기를 해. 커피 병이 투명하잖아. 그러면 안에 사단이 잘 보이는 거야. 기질이 맑고 투명하면. 근데 불투명한 병이면 안 보이는 거지. 반투명한 보이면 흐릿하게 보이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를 싸고 있는 기를 기질이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하나 넣어야겠지. 그러면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 칠정은 이전까지는 맹자까지는 별로 강조했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칠정이라는 게 있다, 뭐 감정의 종류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사단에 대응하는 중요 개념으로 맞춰야 돼요. 이거를 주자가 픽한 거지. 이 단어. 얘는 사단까지는 맹자가 굉장히 중시했다고 요렇게는. 근데 이거는 주자가 만들어낸 거야. 여기에 대응되게 왜 이와 기를 대비시켜야 되니까. 이해가지? 그리고 요 칠정에 대해서는 기의 발현이라고 그래요. 이 칠정도 먼저 알아두세요. 얘가 측수사시지. 얘는 측수사시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인데 얘도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너네가 그냥 생윤하면 안 해도 되는데 윤사는 알아야 돼. 희, 노, 에, 구, 에, 오, 욕을 칠정이라고 해. 이게 일반 감정이지. 기쁘고 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슬퍼하고 증오하고 욕망하는 감정이야. 괜찮죠? 요거를 뭐라 그랬냐면 요거를 사덕과 사단, 본연지성과 사단을 뭐라 그러면 인심이라 그래요. 아니야, 이건 도심이라 그래요. 도심. 그리고 기질지성과 칠정을 요까지죠. 얘를 인심이라고 해. 자, 도심은 도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도를 따르는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착한 거야. 인형아 지금 이해 가니? 이까지? 네. 따라가고 있죠. 안 어렵죠? 조금 더 이제 이황 이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져. 그리고 요 인심은 가선가악합니다. 그래서 악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아까 말했죠. 요거 네, 사람의 마음인데 목마를 때 내 거 먹으면 악이 아닌데 해교고 뺏어 먹으면 악이라고. 그래서 악한 걸로 빠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악한 걸로 빠지면 뭐가 되냐면 인욕이라 그래요. 얘는 도심은 순선무악이지만 요 인욕은 순악무선이야. 그래서 뭐 성리학의 수양법들이 있거든요. 존천리, 거인욕, 그다음에 뭐 존양성찰, 경물치지, 그다음에 뭐 존천리, 거인욕, 경물, 거경국리 막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요로 가야 된다는 거지. 요로 빠지지 말고. 그래서 사욕을 제거하고, 사욕이 곧 인욕입니다. 인욕을 사욕이라고 불러요.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 여기 있는 도심, 이 사덕, 사단 이런 걸 따른다. 그거를 존천리, 천리, 거인욕, 인욕을 제거한다 그래. 존천리, 거인욕. 그게 성리학의 수양법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슨 거예요? 얘는 순악무선이지. 얘는 인심이 도심으로 빠지면은, 아니 인욕으로 빠지면은 얘는 악하기만 하다고. 얘는 착하기만 하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심이. 근데 저번에 뭐라 그랬어? 이거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욕구는 순악무선한 거랬어, 가선가악한 거랬어. 욕구라는 단어가 나와. 그 유튜브 영상 보면 나옵니다. 준사야. 욕구는 요거예요, 요거. 희노, 애고, 애오, 욕 할 때 이 욕이 욕이야. 그래서 요거랑 구별해야 돼요. 얘는 순악 무선한 거랬지. 악하기만 한 거라고. 근데 이 욕구는 내 거를 먹는 욕구는 나쁘진 않잖아. 그리고 선하고 싶은 욕구는 오히려 여기로 가는 거죠. 이해가지? 남을 돕고 싶은 것도 욕구죠. 걔는 순선한 거잖아. 그냥 선으로 발현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랑 구별을 해야 돼. 얘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둘 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지. 괜찮죠?
이렇게 적은 시간까지요. 성리학. 양명학이랑 따로 구별 안 할게요. 양명학 하면 너무 좀 복잡하고 해서 이거를 일단 기반으로 깔고 오늘 이황 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괜찮죠? 페이지는 같이 한번 보면서 할게요. 52페이지 펴고 52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벌써 힘드니? 괜찮아요? 에이. 자, 이황 이 조선 유학은 그냥 이황 이 정약용 3명만 딱 볼 거예요. 이황 이는 조선 성리학이고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이야. 자, 준서야. 이황 이 좋아합니까? 이황 이 좋아해요? 그냥 딱히? 난 되게 좋아해요. 이황 이 어디 그려져 있어요? 1,000원, 5,000원에 그려 있잖아. 이황 이 좋아해? 아이씨 1,000원, 5,000원 주면 안 받을 거니? 다 좋아하지 않니? 신사임당 제일 좋아하잖아, 여러분. 어머니 10배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이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 5만 원권에, 5천 원권에, 1,000 원권에 그려져 있는 철학자들. 여기는 어머니. 얘도 뭐 요류 문인이고 시인이고 했으니까 문학가죠. 요거 보면은 우리나라 집회 도안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좀 알 수가 있어. 자, 전 세계 다른 집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집회들에서 철학자가 대놓고 이렇게 자주 쓰는 집회의 얼굴 딱 대놓고 딱 들어가 있는 집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미국은 누구 들어가 있니? 링컨하고 워싱턴 들어가 있어요.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 튀르키예는 무스타파 케말이 다 들어가 있어. 무스타파 케말이 만든 튀르키예를 근대 국가로 재건국한 국부거든요. 중국에는 전부 다 마오쩌둥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엔건, 2엔건 막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위안화에 전부 다 마오쩌둥 얼굴이 그려져 있어. 용어 숫자만 다르고 뒷면은 다 마오쩌둥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좀 맥락이 다른 거죠. 막 다른 나라도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것도 과학자, 발명가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 영국 나이팅게일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철학자가 집회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나라는 좀 드물어요. 잘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얘기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은 별로 없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되게 높게 치는, 우리 이순신보다 이황을 10개 높게 치고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지. 엄청나게 숙문주의죠. 무보다 문이 훨씬 중시되는 그런 세계관이잖아. 이해가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순신이 훨씬 값어치가 높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전쟁 영웅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왜 이렇게 이황 이를 높게 치는 거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중국에서 만들어졌잖아. 근데 중국은 200년 갔어요. 성리학이. 금방 명나라 멸망하고, 명나라 때도 양명학만 나오고, 명나라 멸망하고 나서 청나라하고 나오고 고증학으로 바뀌고 그랬단 말이야. 성리학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근데 금방 끝난 성리학을 조금 늦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500년을 끌고 갔어요. 당연히 논의가 자세하고 상세하고 막 세부적으로 막 깊게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이황 이 말고도 뒤에 더 나와요. 인물성 동의론 말 해가지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나와.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생각엔 500년을 간 것 같기도 해. 괜찮죠? 쌤, 저희 수양론하고 경세론 나왔네요. 어디 어디에? 42페이지랑 83페이지. 수양론이랑 경세론 나왔어요. 수기 아니 이거 다 들어간 내용이잖아. 근데 수기 아니랑 경세론, 수양론, 정천미, 거인종, 김난소태, 공유문이, 건물치 다 했어요. 경세론이요? 경세론 뭐 수기 아닌 요거는 그냥 다 안 나와서 그냥 빼고 넘어간 거고, 그냥 수기 아닌 정도만 알면 돼요. 성리학이 그냥 원래 맹자의 맹자 공자의 철학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라를 경영해야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괜찮죠? 문제를 나중에 같이 풀어봐. 문제를 풀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렵고 매우 심오하고 그래서 아마 윤사 끝판왕 중에 하나야. 윤사 킬러 문제로 나옵니다. 이황 이 문제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일단은 뭐 이왕 이 시대 배경부터 봅시다. 자, 혹시 그 조선시대 500년이잖아요. 조선시대 500년인데 시대를 어떻게 나눕니까 보통? 네, 애들한테 이렇게 외우는데 15, 16, 17, 18, 19세기거든요. 조선이 혹시 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1392년에 시작돼가지고 1897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앞에 고려가 936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거잖아. 그래서 언제까지만 삼국시대 뭐 이런 거 고구려 계승의식, 백제 계승의식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거냐? 아 그런 거 식상하니 그만두자 뭐 이런 게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은 역선혁명이잖아. 그 왕을 죽이는 나쁜 짓을 일삼고도 나라를 세웠다 뭐 이렇게 외우든지. 그리고 조선이 한 500년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되게 낡았잖아요. 이쁘게 고쳤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쁘게 고쳤다. 그래서 이거 몇 세기예요? 1392년 몇 세기야 준서야? 네, 1392년 몇 세기예요? 이제 몇 세기니? 14세기야 14세기. 예수님 태어난 게 0년도잖아 1년도잖아.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고부터 1세기예요. 그래서 1에서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해. 센츄리, 원 센츄리. 그래서 101년이 2세기인 거지. 그러면은 1392년은 몇 세기일까? 14세기지 그래. 14세기. 근데 거의 14세기 끄트머리지. 15세기부터로 가요 조선은. 그래서 500년이니까 1897년에 505년 갔잖아. 그래서 15, 16, 17, 18, 19로 외웁니다. 근데 이거 한국사 하면 내가 두 문자만 따서 외우기 시키는데 앞에는 고려 시대는 10, 11, 12, 13, 14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는 지배계층이 호, 문, 무, 건신으로 바뀌어.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부인데 요거 앞글자만 따가지고 호랑이 같은 문반, 무반 권력 있는 신하들. 그래서 관사, 분탕세인데 그래서 간사하고 분탕일치는 새끼들이다. 얘네들. 호족 같은 문반, 무반 권력 있는 신하들은 간사하고 분탕일치는 새끼들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 16세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야? 1501년부터 1600년까지가 사림의 시대죠. 요거는 관학파의 시대고 요거는 사림의 시대고 사림 혹은 사학파의 시대고 여기는 분당 정치, 여기는 평평 정치, 여기는 세도 정치거든요. 그렇지? 이황이 몇 년도에 태어나면 1501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림의 시대를 열면서 시작한 인물이 이황이야. 괜찮지? 근데 요 시기는 아직 사림이 진출만 하고 집권은 누가 하고 있던 애들이야. 관학파의 후신인 흥부 세력을 집권하고 있던 시기야. 그래서 16세기는 어떤 거가 일어나는 시기냐면 사화가 내 차례라는 시기예요. 사림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겁나 두드려 맞던 시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황이 딱 들어왔는데 이황이 딱 이제 관직이 진출했는데 이황의 형이 네 번째 사화인 명종식이었거든. 그때 관직이 딱 들어온 게 한 16세기 중반쯤 됐어. 명종식입니다. 명종식에 있었던 사화가 외척 간의 다툼, 을사사화라고 기억납니까 혹시?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뭐 유님, 윤여영 해가지고 대윤, 소윤 나는 싸움, 뭐 외척 간의 다툼으로 사림이 끌려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썰려 나간 그런 사화였잖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을사사화 때 이황 형이 죽었어. 그래서 되게 일단 혼란한 시기고요. 자기가 이황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에서 지금 진출하는 살인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황의 학문은 보수적입니다. 이는 조금 있다가 분단일치 시기거든요. 그래서 훈구파가 다 없어졌어. 살인들만 있으니까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야. 그래서 얘는 개혁적 성격을 띨 거예요.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황이 딱 들어왔는데 사화의 시대니까 신하들이 뭔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임금께서 뭐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리론을 나가요. 주리론.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이가 좀 좋아 보이잖아. 기는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치로 가면은 얘가 적자고 얘가 차자고 차남이고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고 얘가 양반이고 얘가 천민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군주고 이게 신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중화민족이고 여기는 오랑캐고 문명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 다 훈구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며.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로. 주리론이 되는 거지. 이해가지? 뭐알 필요는 없지만 뭐 황남 주리 이렇게 외우면 돼. 황남인 주리론. 그 한남이죠. 한남들은 어떻게 주리를 들라고 한남 주리를 배웁시다. 남편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선생 아닌데 그냥 암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남인이 이쪽이에요. 남쪽에 있죠. 여기가 이의 합통을 배우는 게 서인인데 서인들이 서쪽에 있어. 여기는 서울이랑 가깝지. 서울이잖아. 경기 지방이랑 충청도 지방을 기호학파라 그래. 여기 서인들 거기가 근거지예요. 당연히 수도에 가까우니까 개혁적 성향을 띌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방이잖아. 당연히 보수적 학문을 띈다고. 보수적 성향. 주리론 보수적 학문입니다. 이해가지? 그리고 이제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하는 그런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이황. 왜? 지금 살인이랑 훈구파들이랑 싸우잖아. 싸워가지고 다 쓸려나가잖아. 살인들이 계속 두드려 맞았잖아. 하하 내 차례 겪고 나서.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놈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착한 좋은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는 이제 성리학하는 우리고 저 훈구파는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놈들이고 기고. 그래서 그 둘이를 엄격하게 구분을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이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해요. 기가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이까지 말하고 있니? 괜찮아요? 내용이 좀 어렵니? 괜찮지? 좋아요. 근데 이 이는 몇 년도냐면 1536년생이야. 그래서 아까 이황이 1501년이랬잖아. 35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조 시기에 집권했어요. 선조 시기에는 훈구파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외척 세력으로 변하는데 훈구 세력들이 원래 훈구라는 게 오래를 구자에다가 공훈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문을 세운 세력들이라 가지고 훈구 세력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세조 반정, 뭐 인조 반정, 이런 반정이 있을 때마다 얘네들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명종 시기가 되면 이제 이런 정치적 변란이 없으니까 훈구 세력들이 외척으로 변신한단 말이야. 근데 선조가 저 반개왕족이라 가지고 외척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왕이야. 선조가 즉위하는 순간 훈구 세력이 날아가는 거지. 끈 떨어졌으니까. 여튼 쓸데없이 한국 사회가 아닌데.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